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보복의 악순환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라는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악연으로 엮인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잘 살면 배가 아픕니다.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니므로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불행해지기를 바란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적일지라도 결코 나에게 행복과 위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파국으로 치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럴진데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괴롭힌 국가에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론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920년대 프랑스가 독일에게 그랬습니다. 프랑스는 가혹하게 독일을 채찍질했습니다. 톨레랑스, 즉 관용 정신이 살아있다는 프랑스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1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27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는 5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6월에 연합국 대표들은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분노했는데 조약의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조약을 복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베르사유의 명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내놓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가 가져갔습니다. 영토를 조금씩 떼어 덴마크, 벨기에, 폴란드에 넘겼습니다. 독일은 종전 영토의 13%, 인구의 10%를 잃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랐습니다. 잠수함,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는 보유하지 못하게 했고 유일하게 육군만 허용했으나 10만 명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독일인들을 주저앉힌 조항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132억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에 해당됩니다. 100년 전 4조 원이면 현재 가치로는 수백조 원에 해당되겠지요. 대대손손 죽도록 일만 해도 갚을 수 있을까? 정말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가장 강경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자주 충돌했고 교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는 이참에 확실히 보복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독일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마르크화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1922년 1달러당 200마르크였던 화폐 가치가 1923년 1월에는 1만 8천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90배나 떨어진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영국, 프랑스 등의 배상금 지불을 5년만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목리를 부렸습니다. 프랑스는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 루르 지방을 점령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독일에겐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22년 말 독일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르는 독일의 최대 산업도시이자 탄광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배상금을 못 갚으면 탄광에서 지하자원이라도 퍼갈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뜯어내 자국의 경제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굳이 프랑스를 변호하자면
이후로 프랑스 경제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코가 석자인데 독일을 염두에 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경제 따위를 한가하게 고민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엄포로 끝내지 않고 1923년 1월 5개 사단을 루르 지방에 투입했습니다. 벨기에도 2개 사단을 보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성정국들은 이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인들은 프랑스 점령군에 맞섰습니다. 공무원들은 협력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가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파업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경제와 산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는 추락했습니다. 전쟁 후 독일 바이마르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1923년 이전에는 실업률이 4%였는데 루르 점령 이후 20%로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의 루르 점령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진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압력이 커졌습니다. 루르 점령의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프랑스 경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년 만인 1925년 프랑스는 결국 루르에서 철수했습니다. 프랑스 점령 기간에 132만 명의 독일인이 죽었고 15만 명이 추방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드디어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 제국의 건설을 약속했고 독일 국민은 마치 최면에 빠지듯이 히틀러와 나치당에 빠져들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프랑스가 관용의 정신을 독일에 베풀었다면, 정말 그랬더라면 히틀러의 광기를 독일 국민이 거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노와 보복이 역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알고 나면 꼭 써먹고 싶어지는 역사 잡학사전 B급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